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보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인물 좀 무섭습니다. 조선시대 연쇄 살인을 저지른 왕자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인을 많이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연쇄살인마라고 하죠. 네.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그런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더구나 오늘 소개할 사람은 왕자의 신분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순화군 이보라는 왕자입니다. 왕자 하면 또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근데 연쇄 살인마라고 하니까 더 뭔가 섬뜩한데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순화군 어떤 왕의 아들이었나요? 네, 바로 조선 제14대 국왕이었던 선조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아들이에요? 예, 선조는 조선 왕조 최초로 방계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네. 즉 선대왕 명종이 호사 없이 승하했기 때문에 명종의 양자가 되어 즉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명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회세자라고 하는데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엔 잔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고 어머니도 왕비가 아니었던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렇군요. 선조에게는 부인과 또 자식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되나요? 일단 선조에게는 왕비 2명, 네. 그리고 후궁 8명으로 부인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은 14남 11녀 25명을 낳았습니다. 왕비 소생으로는 영창대군과 정명공주 딱 2명이었고 네. 나머지 23명은 모두 후궁들이 낳은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광해군 네. 또한 어머니가 후궁이었죠. 그렇죠. 예, 즉 선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종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순회세자가 후사 없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는 다시금 왕손의 번창을 위해서 이렇게 후궁을 많이 둔 결과 자녀들까지 이렇게 많이 낳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순화군이라는 왕자는 어떤 후궁이 낳았나요? 순빈 김씨라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순빈 김씨. 네, 순빈 김씨는 선조하고 사이에서 유일하게 이 순화군이라는 왕자 한 명만을 낳았어요. 우리가 선조 후궁 중에서 가장 유명한 후궁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광해군을 낳은 공빈 김씨라는 여인이 있고 네. 후궁 중에서 또 많은 자녀를 낳았던 후궁은 인빈 김씨라는 여인입니다. 네. 이 인빈 김씨 아들 중 한 명이 정원군이고 정원군의 아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였어요. 자, 그렇게 순빈 김씨라는 여인이 유일하게 낳은 순화군이 이제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순화군이라는 왕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그 선조가 낳은 25명의 자녀들 중에 6번째 왕자였어요. 네. 1580년에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2년 전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다 혼인했기 때문에 부인은 승지를 지낸 황혁이라는 사람의 딸 장수황 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네.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오직 딸 하나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도 있었는데 첩과의 사이에서도 딸 둘만을 낳았어요. 즉 순화군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양자를 들여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28살이요? 네. 아니,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연쇄살인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어려서부터 네. 품성이 정말 못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가 많았어요. 네. 현대의 연쇄살인범들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항상 어렸을 때 동물 학대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고 보면 이 16세기 왕자 순화군 또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천성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화군이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나는 이미 그가 사람 노릇 못할 줄 알았다. 항상 걱정했는데 그가 저지른 소행을 보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나의 죄다. 신하들을 볼 면목이 없다. 라고 언급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13살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장인이었던 황혁이라는 사람과 함께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강원도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왜적이 강원도로 침입했기 때문에 그 윗지방인 함경도로 옮겼어요. 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임해군과 함께 주둔했습니다. 임해군 또한 광해군의 친형이었지만 네.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서도 그 품성이 어디 안 갑니다. 자기가 왕자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온갖 행패를 저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백성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유배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결과 임해군과 숭하군 이 왕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일본 외적에게 넘겨버립니다. 아, 그 외적의 장수가 가토 기요마사라고 유명한 장수입니다.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같은 자기 나라의 왕자들을 잡아가지고 넘겨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얼마나 못됐으면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자, 그럼 순하군은 일본에 그 당시에 끌려간 건가요? 아, 끌려갔으면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 오히려. 근데 안 끌려갑니다. 이듬해 부산 다대포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 앞바다에 배 안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라는 사람과 외장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화의가 성립됩니다. 네. 그래서 순화군으로서는 천만 다행이었죠. 그러나 그게 순화군 본인에겐 다행이지만 이제 앞으로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게 아이고. 됩니다. 네. 자, 연쇄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하군이 처음으로 백성을 해친 건 언제였나요? 아마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네. 순화군은 항상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상이라는 거는 왕이나 왕비가 죽은 걸 말하죠. 네. 당시 선조의 왕비가 승하했는데 이때 빈전 옆에서 궁녀를 범합니다. 아. 빈전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누구 조문을 가면 빈소에 가잖아요. 네네네. 왕실에서는 빈전이라고 빈전이라고 합니다.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곳에서 경건한 곳에서 그 근처에서 궁녀를 겁탈한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아버지 선조의 노여움을 샀죠. 그 결과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를 간 곳도 우리가 뭐 왕사남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 뭐 먼 데로 가는데 이 왕자는 가까운 수원으로 가요. 아. 근데 그곳에서도 온갖 폐악질을 합니다. 아니, 유배까지 가서 반성은 안 하고 못된 짓을 한 거네요. 아마 아나운서님도 왕과 사는 남자 보셨을 네, 거예요. 봤죠. 거기 보면 영화 초반에 형조판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까? 네, 네. 저 닭을 잡아 올려라 막 하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못된 짓을 합니다. 아. 유배 중일 때 네. 자신에게 약주, 그러니까 약이 되는 뭐 술이겠죠. 네. 이것을 늦게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가지고 옷을 전부 벗기고 결박해서 구타를 합니다. 무수히 구타를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일 정도로 때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잡아들여서 묶은 다음에 산 사람의 이빨을 막 집게로 잡아 뽑아버리는 등 아이고. 끔찍한 악행을 벌이죠. 네. 결국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그 순화군이라는 왕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유배생을 하면서 하인들이 올리는 나물이나 채소가 맛이 없다. 뭐 신선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채소밭을 갈고 있는 노비들의 가족을 잡아와서 또 몽둥이로 수십 차례 구타하거나 소고기나 생선을 반찬으로 안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노비의 집을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사남 보면은 조금 상상이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해친 건데, 유배를 온 것은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왕자라는 신분입니다. 그 왕사남에서도 단종이 유배로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 특히나 가장 높은 신분들이 바로 왕실이기 때문에 이런 행패를 법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체력적으로 힘도 상당히 셌었나 봐요. 네. 괴력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선조가 이제 순화군을 도망치지 못하게 담장을 높게 쌓고 가시 울타리를 치게 합니다. 이걸 당시 용어로 위리 안치라고 그래요. 위리는 가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죄인인데 사람을 두들겨 패고 또 이제 못 나오게 문을 잠궜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뜯어서 열고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관인 수원 부사를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하냐? 긴 칼을 찬 채 이제 말을 타고 관아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사의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수원 부사도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출근을 안 해버려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 먹고 하는데 네. 그 부사가 이럴 정도면 백성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원의 백성들은 순화군이 무서워서 앞다투어 수원을 떠나버립니다. 오죽하면 수원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텅 빈 도시가 될 정도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네, 저 같아도 무서워서 떠날 것 같은데 결국 순하군은 왕자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무 죄 없는 수원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선조는
이제 수원에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로 압송을 합니다. 이제 서울의 집에 두고 가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런데도 순화군은 반성은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괴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 버려요.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또 사람을 나가서 집 밖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매를 때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등 망나니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선조가 만들어 놓은 그 담장 높게 쌓은 걸 부신 건가요? 네, 다 부셔버려요. 와.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흙으로 된 담장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기 힘든데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허물었다고 하니까 뭐 보통 괴력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배가 또 조금 풀리자 시간이 지나니까 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때마다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특히 여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호환을 피하듯 순학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호환이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네. 조선 말기까지도 많아가지고 나타나면 사람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 피하듯 순학을 피했다 그래요. 게다가 폐륜도 저질러요. 바로 외삼촌을 잡아와서 심하게 구타를 합니다. 외삼촌 구타한 거면 정말 폐륜을 저지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천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네. 자신의 남편 김언희가 순화군에게 잡혀 결박당하고 무수히 구타를 당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사헌부에 고발합니다. 근데 김언희라는 사람은 실록에 나오는데 이 순화군의 외삼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화군이 자기의 외삼촌도 결박하고서 무수히 때린 거죠. 특히 실록에 보면은 이 순화군이 몇 명 정도를 죽인지 아십니까? 뭐 매년으로요? 그래도 한 자세히 뭐 세보진 않았겠지만 뭐 4-5명. 그 초월합니다. 4-5명을 초월한다고요? 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순화군이 매년 네. 10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가 10대 시절부터 살인을 저질렀고 네. 28살 정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걸 추산해 보면 와. 100명 정도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 왕자라는 신분과 또 자기 힘을 믿고 폐악을 저지른 연쇄 살인마였는데 이런 사악한 순화군의 말로는 어땠는지 법적 처벌은 받았는지 궁금해요. 신하들이 정말 죽이라고 막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선조는 자기가 직접 또 명을 내리지 않고 신하들에게만 맡겨요. 그러면 신하들은 또 그건을 하진 못해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사형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박탈당하고 귀양을 갔다가 이제 자기 화병에 죽어요. 그게 이제 실록에 보면은 이제 풍병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이제 술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풍병에 걸렸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결국은 28살 나이에 그냥 자연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받은 거죠. 천벌을 그렇죠. 받은 겁니다. 천벌을 받은 거네요. 아마 죽어서도 지옥에 있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번뇌입니다. 정말 조선 왕조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가장 최악의 살인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 왕조 500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